아니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되면 아니, 전면전이지 그건 진짜로. 저는 뭐 조국 교수랑 친구 관계이긴 한데 같은 파리 학번이고 친구 관계를 하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죠. 그러니까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조국 교수는 특히 뭐 법원 개혁, 검찰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서 지금 수많은 논문들을 썼고 이제 추상적인 논문이 아니라 예컨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왜 만들어야 되고 입법내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를 벌써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왔고. 공수처의 전문가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참여연대에 사법감시센터의 부소장, 소장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또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검찰이나 이쪽 부분에는 현실 법조계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서울법대 교수면 이게 정규 조직 메이저에서도 알아주는 거거든요. 법원 검찰에서 각종 위원회 부분이나 그다음에 초빙 강사로도 많은 초청을 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든 제도 개혁을 하려면 여의도 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여의도 정치도 상당히 알고 있고, 그리고 현역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느 정도 먹어준다는 거예요. 이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 별로 없고, 저는 뭐 친구지만은 그 조국 교수를 칭찬을 하면 개인적으로 친해요 진짜. 친하죠. 조국 교수가 잘 나가니까 친구라고 그러고 자칭 친구라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제 그날 그 내정됐을 때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그랬어요. 뭐 저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왜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겉으로 이렇게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국 교수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조국 교수가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책을 거의 그 25권에서 30권 정도를 써냈고, 그냥 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폴리페스라고 이야기를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대 교수 중에 논문 인용률이 최고예요. 논문 인용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쓸 때, 논문을 쓸 때 인용하는. 조국 교수의 책을 인용한다? 그렇죠. 내용이 좋으니까? 그럼요. 그 실질적인 실력도 갖추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진보 쪽이니까 조국 교수가 되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하게 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부드럽다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선후배들 때 조국 교수 사가지 없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점은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를 좀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보면 자기 친구들 보면 사람이 없으면 좀 얕잡아 보고 사실상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조국 교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통 없으면 뒷담화도 까고 그러는데 조국 교수는 없을 때도 그 주변 사람들을 칭찬을 잘해요. 우리는 있어도 뒷담화를 까잖아. 그런데 이제 검찰이 사실은 조국 교수가 내정되면서 김수남 총장이 4시간 만에 그만두고 검찰이 지금 왜 무서워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 철학하고 조국 교수하고 사실은 같단 말이에요. 일치하고 조국 교수는 저는 뭐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쉽게 단순화시켜서 정리하고 결단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아니 SNS에 이렇게 정리하고 올리는 거 보면 조어 능력이나 이렇게 심플하게 대중의 언어로 쓰는 것도 탁월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럼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탁월하고. 근데 왜 사법고시는 안 봤어요? 본인이 원래 학생운동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라고 딱 처음에 정했죠. 사법고시 안 보겠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해보고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 변혁에 확실하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확고하게 본인이 정한 길을 아주 잘 가고 있고 생각보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본인 스타일이 하루에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푸시업 100개 하고, 그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이런 거를 고3짜리들 시간표 정해놓으면 칼같이 하듯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정보 습득도 많고, 예. 네. 자기가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그 빈면에 그 지금 김남근 부회장. 예. 동기죠 또. 두 사람의 좀 짜증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두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부지런해요. 예, 진짜 부지런해. 조국 교수도 부지런해요? 엄청 부지런하니까 제가 이제 김남근 변호사 작년인가 벌써 독일 여행 같이 갔잖아요. 새벽같이 일어나고 외국 가서도 하루에 1시간씩 아침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동하잖아요. 버스 이동하면서 또 계속 공부를 해. 민변 회장 선거할 때 이제 전국을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선대본부장에서니까 짜투리 5분 10분을 노트북을 켜놓고 다 논문을 쓰고 뭐 쉬는 시간이 없더만. 그것도 훌륭한 사람이네. 우리 여기 몇 번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두 사람이 하여튼 틈만 나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왜 우리처럼이라 그래요? 우리도 무척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부지런할 텐데 허비하는 시간이 많잖아. 허비하는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만 나면 술 먹고 야무리 까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김남근 변호사는 전철을 타면서도 한 2정거장 남았는데 노트북을 꺼내더라고. 아유, 2정거장이면 금방 도착할 때 뭘 노트북을 꺼내냐니까 자기가 할 건 좀 해야 된다고. 시간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하더라고. 그냥 오늘 지금 조국 교수 얘기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조국 교수도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더라고. 맞습니다. 검찰이 왜 조국 교수가 들어온 거를 불편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다시 이제 돌아가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결단력이 빠른 결단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고 우면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국 교수는 판단이 되지면 추진을 바로 하거든요. 그다음 조국 교수는 대중적인 인기도 있지만은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적이 많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뭐 실력이 없으면 실력도 있고 그 실력을 겸비한 사람 추진을 하는데 특별하게 비판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꼬투리를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캐릭터는 그만하고 검찰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 말하자면 저항을 할 명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저항하기가 어쨌든 저항을 하려도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래의 수법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딱 김명되면 저거 점령군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조국은. 왜냐하면 누구한테 굴림하면서 누구를 깔아뭉갠다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써. 자기들이 잘 아니까요. 점령군. 그 설득력 있어. 그다음에 뭐 예컨대 지방대 뭐 잘 안 알려진 교수가 만약에 했다 이러면 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면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못 하잖아.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저거 없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도 전혀 모르고 학자가 책상 물림이 뭘 하냐 이런 얘기를 얘기 조금 하잖아 지금은. 그런 얘기를 일부 흘리는데 조국에서 조금 알면 조국만큼 검찰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논문 검찰과 관련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문들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쫙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썼어요? 네. 사람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어쨌든 우리나라 검찰과 법조계를 잡고 있는 건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선후배로 등등했고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것도 있고 과거 또 그 운동권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검찰로 가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변절한 친구들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공유하는 경험도 많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조국을 씹고 싶어도 별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대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하지. 그리고 막판에 예를 들어서 정의 저기 한 상황에 그러면 옛날처럼 1대1로 그럼 토론으로 붙자. 그래도 안 밀려. 그러면 김수남하고 조국하고 앉혀놓고 말을 5분만 하면. 이영렬하고는. 이영렬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미지만으로도 뭐.
그러니까 그 김어준 총수가 그러잖아. 말을 못하기를 하나, 얼굴이 못생기긴 하나, 글을 못 쓰긴 하나. 굳이 단점을 따지자면은 노래를 시키면은 음정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고. 그 정도뿐이죠. 검찰 개혁의 확실한 카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검사 출신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어도 그렇죠. 발목이 책임을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걸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찍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 개혁의 칼, 카드로 조국 교수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네. 오래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아마 굉장히 숙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교수를 안 지가 벌써 한 8년? 2011년 정도부터 좀 알았잖아요. 6, 7년 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니까. 2017년이니까 6, 7년 된 건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대선 직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도 얻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찬조 연설도 하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렇게 지지 연설도 하고. 그때 2012년에 지지 연설 계속 했어요. 마지막 광화문 연설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잖아요. 아마 박근혜가 당선되면 이명박을 그리워할 거다. 그 명언을 그 조국 교수가 그 광화문 연설에서 남긴 말이잖아요. 그 얘기구나. 그게 이제 현실화됐다 해서 그게 그 이후에 회자됐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몇 년도야 우리 비대위가 아니고 혁신이 당 혁신이 민주당 혁신이 때 원래 이제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가 조국 교수의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던 건데 제가 그 혁신위원장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김상곤 위원장을 추천했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표가 맨 처음에는 안철수한테 맡아달라 그랬고 싫다고 하니까 조국 교수한테 갔고 조국 교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김상곤 위원장이 되신 거죠. 2015년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 추진 능력 이런 것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때도 당내에서 진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계파별로 다 막 그 온갖 음해와 갈등과 그걸 어쨌거나 헤쳐나가고 결과물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혁신이. 그래서 실제 명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다. 업무 추진 능력도 있다. 그리고 인품도 어느 정도 훌륭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마음속에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검찰 개혁의 최고의 카드다.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조국 그 민정수석이 정인의 문건서부터 왜 수사가 이렇게 되는지 들여다보겠다. 그 다음에, 우병우 검찰 라인,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 요 몇 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방향 쪽으로 검찰 개혁을 들어가면은 조금 이게 얘기가 산만해지고 검찰 개혁의 4대 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현상인데 그 부분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렇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공수처를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는 공수처를 반드시 신설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지금 법무부가 원래 검찰을 감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의 요직을 검사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를 탈검찰화 시키고 그 부분을 좀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인데 지금 탈검찰화인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 과장급 자리가 법무부에? 과장급 자리에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과장급 자리가 총 몇 개인데요? 거기 한 60개 정도 되는데 한 32개 정도로 통계를 보면 32군
이게 64개인데 32개 직책을 검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반을 차지하고 있네. 예. 그리고 또 차지하고 있는 과장급이 또 요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실장급 이상의 직책이 예. 지금 10개거든요. 예. 10개 중에 9개를 검사가 독식하고 있어요. 이야.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검사는 1, 2년만 있다가 또 다시 검사에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원래 1, 2년 있으면 이 전문성이 축적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커리어, 경력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하도 이제 검사 출신이 항상 법무부 장관이 되고요. 예. 법무부 검찰을 한 몸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그 심지어는 뭐 법원 검찰도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법무부 검찰은 진짜로 한 식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많이 고착화 시켜왔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무부에도 차관이 있고 대검에도 차장이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럼 두 개 다 차관급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검사들한테 법무부 차관 하고 싶냐, 대검 차장 하고 싶냐 그러면 대검 차장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법무부 차관보다. 왜 그래요? 이건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권력. 네. 법무부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직인데. 그렇죠.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배지 한 번 차관 배지 달고 그냥 경력 관리하는 것 뿐이지 차관이 요직이 아니에요. 네. 대검 차장하게 되면 모든 수사 권력을 자기가 쥐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총장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모든 선거 사보면 또 대검 지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대검 차장 정도면은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네. 정치인들 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대검 차장은 그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은 그게 아니라고. 법무부 장관, 대검 총장,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검 차장 이렇게 해서 큰 방향을 잡는 거지. 수사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차관은 찍기도 하시네. 그런 셈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법무부가 하는 일이 검찰과 관련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에는 없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 제출 법안이 전부 법무부를 거쳐야 돼요. 법무부가 말하자면 비토를 하면 이른바 국회에서 법사위 같은 거. 국회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만든 법이 법사위에 통해서 올라가듯이 그렇죠. 정부 발의, 법 법안은, 개정안 혹은 제정안 이런 것은 다 법무부를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 그걸 담당하는 데가 법무실이거든요. 아하. 그게 법무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태근 검찰국장의 검찰국. 이게 정확히 따지면 검찰하고 업무 관련성인 데는 검찰국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게 검사의 인사, 검찰 예산, 그 다음에 수사 통계 같은 것도 내고, 그 다음에 개별적 사건의 뭐 수사에 관한 어떤 법무부의 지침 같은 걸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검찰국이 있는데, 그나마 법무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검사가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는 명분으로 검사들이 많이 갔던 거예요. 그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널린 게 변호사인데 그렇죠. 검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교정본부가 있습니다. 교도소는 법무부가 관할을 해서 하는 데기 때문에 이건 검찰이 아니에요. 교도소는 원래. 그 교정본부장을 또 한때 교정직으로 시키다가 검사가 또 해요. 지금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이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그러니까 공항 나가고 이럴 때 도장 찍고 하는 거 그 법무부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다 출국심사하고 이런 입국심사. 그것도 다 법무부란 말이에요. 그것도 검사가 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행시에 보면 그 직역별로 행시가 있잖아요. 일반 행정, 재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회직, 교육직. 이 교정직이 따로 있고 행시에 있어요. 교정직에. 그다음에 법무행정직이라는 게 또 있어요. 법무부에 가서 일하는 법무행정직.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도 있어. 다 있지. 다 있는데 그 행시 출신들의 소위 말하는 고급 인력들이라고 하는 고시 출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다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특히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1, 2년 하고 옮기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범죄 예방 정책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검사들 하나도 몰라. 그렇죠. 오랫동안 그거를 하면서 전문성도 키우고 이래야 되는데 국장, 과장 이런 부분들이 검사들이 다 배치돼 있고. 그럼 계속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아니 노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면 경력 관리라고 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전문성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전문성이 축적이 안 되죠. 그럼 또 법무부 파견 갔다가 일선 검찰로 가게 되면 또 승진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죠. 그다음에 나는 제일 문제가 감찰. 감찰 맞아. 부분을 검사가 하고 있잖아요. 검사가 무슨 감찰? 검사 비리나 징계 뭐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는 게 검사가 한다는 말이야. 법무부에 감찰관이 있거든요.
법무부의 감찰관을 검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그거는 실질적으로 자기 친정을 제대로 감찰을 못할 뿐만 아니라 검찰 내에서 또 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좌파가 아니고 다른 파야. 친문이 아니고 반문이야. 그러면 또 죽이려고 달겨들어. 이럴 수도 있나?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검찰을 말하자면 감찰을 통해 가지고 바른 조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진경중 뭐 주식 투자하고 이런 문제 됐을 때 무죄. 아니 아예 계속 안 해버렸잖아. 아예. 감찰을 안 했죠. 감찰을 안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감찰 담당관도 검사지만은 감찰 담당 또 검사 실무를 하는 검사 직원들도 검사란 말이에요. 야, 들으니까 진짜 저절로 여기 튀어나오네. 한번 내가 요즘 점작 기억도 안 하는데 진짜 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보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고 법무부를 그렇게 탈검찰화하고 법무부의 감찰 기능과 이렇게 병사정책 기능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지.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오면 그렇죠. 어차피 민정수석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권력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검찰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검찰총장이 운영하는 검찰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검찰을 지휘하는 그 모선 이른바 이제 이게 그 뭐 지선이라고 한다면 모선인 법무부 이 법무부도 어마어마한 자기들 조직으로 그냥 검찰 조직이야. 그럼요. 그냥 검찰 조직이야. 그리고 민정수석실까지. 민정수석실까지. 그리고 이름만 법무부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냥 검찰 조직이고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법무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노출되지 않은 비대한 조직이 법무부로 뒤에 버티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그 실력 있는 나름 실세라고 하는 인간들은 1, 2년 동안 계속 법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한 사법시험 한번 젊은 나이에 한번 합격하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는 거니까 그게 조직이 똘똘 뭉쳐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조직법의 원래 취지는 행정각부가 있잖아요. 대통령 밑에.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자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행정각부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의 뜻을 투영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이거는 법무부는 보면은 지금 검찰의 이익을 지키는 이익 집단의 대표 조직이 돼 있어요. 그 이게 또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 웃기는 게 행자부, 행안부라고도 하고 이런 데가 보면은 경찰이 행안부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 체계상으로 보면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밑에 경찰청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밑에 외청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밑에 검찰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행안부에 과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국장의 9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법무부는 너무 그걸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